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은 선거 공약을 만들고 유권자들을 설득하며 당선이 된다면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인 정치 행태인데요. 이를 정치인 생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정치인 생각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약 만들기인데요. 선거 공약이야말로 당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인은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공약은 중요하지만 정작 정치인에게 공약은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정치인의 생각 알고리즘을 자세히 보면 정치인이 당선이 되건 혹은 낙선이 되건 그 어느 쪽이건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낙선되었을 때를 보면 공약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책무 또한 없겠습니다. 선거에서 무엇을 약속했던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도 반드시 공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로 당선된 사람이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임기 도중에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며 다음 선거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즉 정치인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치인들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은 이들의 기대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진지하게 그리고 자주 언급하며 공약 실행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고 간간히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공약을 지키려는 것처럼 신용만 내더라도 공약 실현 여부와 관련 없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공약이란 낙선이 되건 당선이 되건 중요치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사실 모든 정치인들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제대로 된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공약 허점을 이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정치인이라면 이 아이가 전혀 다릅니다. 나쁜 정치인은 이러한 공약 허점을 선거에 최대한 이용하려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나쁜 정치인은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애초부터 지킬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만든다면 유권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별을 따주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고 세금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선거판을 보면 보통 정치인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들지만 나쁜 정치인은 전혀 가능하지 않더라도 유권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선거에서 누가 더 유리하며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클까요? 예컨대 지역개발을 보면 보통 정치인이라면 현재의 재정 상태와 가용 자산을 연계하여 공약을 만들겠지만 나쁜 정치인은 현재 재정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환상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약속할 것입니다. 이렇듯 나쁜 정치인의 정치 행위는 보통 정치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그 차이는 나쁜 정치인 생각 알고리즘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나쁜 정치인 생각 알고리즘에서는 공약 실현이라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이죠. 이런 알고리즘에서의 공약은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일 뿐 이를 지키려는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쁜 정치인과 보통 정치인의 공약 경쟁은 마치 사기꾼과 정직한 사람이 서로 경쟁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습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이러한 나쁜 정치인의 환상적이고 꿈같은 공약에 속아 넘어간다면 결국 나쁜 정치인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유권자들은 실현 불가능하고 허무맹랑한 공약에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신의 이익에 특히 민감한데요. 일단 이익이 있을 것 같은 공약을 듣게 되면 서로 실현 가능성이 적더라도
이를 절대 놓치려 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나쁜 정치인의 공약을 이번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데요. 이를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나쁜 정치인은 유권자를 상대로 희망 고문을 반복하였으며 일부 유권자들은 이러한 희망에 매번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유권자들이 나쁜 정치인의 생각 알고리즘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나쁜 정치인의 생각 알고리즘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으며 역으로 나쁜 정치인을 찾아내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가 나쁜 정치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보면 첫째로 나쁜 정치인의 선거 공약에서는 이를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계획이 아예 없거나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공약을 지킬 의도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나쁜 정치인에게 재정 조달 방법을 물어보면 그들의 답변은 한결같은데요. 자신은 중앙에 인맥이 있으니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또는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등 허무맹랑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죠. 나쁜 정치를 찾아내는 두 번째 방법을 보면 자신의 이력과는 관련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기 어려운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배우는 자리가 아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일하는 자리인데요. 나쁜 정치인은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력으로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셋째로 나쁜 정치인은 그의 언행과 선거 공약을 보면 서로 모순점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쁜 정치인의 공약은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모아 즉흥적으로 조립하였기 때문에 그의 평소의 말과 행동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쁜 정치를 찾아내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네 번째 방법인데요. 나쁜 정치는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묻는 말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쁜 정치는 그의 삶과 능력, 가치 등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엉뚱하게 답변하거나 질문을 질문으로 받거나 유머로 어물쩡하게 넘기려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답하지 않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쁜 정치인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제까지 보통 정치인과 나쁜 정치인의 생각 알고리즘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비교해 보았는데요. 현행 선거 제도에서 나쁜 정치인은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더 큰 공약, 더 매력적인 공약을 내세우기 때문에 선거에서 더 유리하고 당선될 가능성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유권자라면 나쁜 정치인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하며 우리를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선출해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동영상이 정치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람의 생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황서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